수확이 10월 넘어갔던 분들은 대부분이 10월 중순 넘어갔는 분들은 저장량분 30%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그 저장량분을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존을 하는데 소모 시기 때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이걸 봐야 돼요. 냉하기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르만 하니까 잎이 사기 나와서 잎이 나와서 가지고 어떤 놈은 3매 이파리가, 어떤 놈은 4매, 어떤 놈은 5매. 내 밭의 평균의 80%가 4, 5매가 됐을 때가 본역 4, 5역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질쑥말쑥하면서 10%는 빨리 펴는, 나머지는 언제 펴지는, 어떤 놈은 사고 이제 터지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 밭에는 이거 저장량 자체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겠다. 알속기라든가 하수정형을 어떤 방법을 갖고 다닐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후에 가서 알안 꺼진다, 새가 안 난다, 우리는 뭐 변색이 안 됐다, 그때 분명하면 넣고요. 싸움은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이 되고 비대기, 세포 확장기, 병역기 요 전까지가 1년의 품질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당도제를 아무리 넣어봐야 당도가 진짜 1%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8월 말에 만들어지는 말산에 의해 가지고 98% 결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말산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느냐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내 농사가 작년에 꽃눈이 적게 만들어졌고, 또 꽃눈 양분 집적이 좀 적게 됐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욕심을 부려야 되겠다. 수세가 좋은 데는 두는 전지에서 2개 달아야 돼요. 달아야 되고, 또 1개 달아야 될 때 1개 달아야 되고, 달아놓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준들은 제가 컨설팅하는 밭에 가면 제가 가서 이거 자르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게 되면 알겠다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농약방 가서 약을 사갖고 와서 내 스스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간 지나다 보면은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 남줄 때 물 더 주고 비료 좀 더 주면 되고, 그런 기준인데, 그리고 제가 상주라든가 문경이라든가 포도가 전국에 있는 데를 강의를 다 다녀보는데, 그쪽에 기술센터도 그렇고요, 농약방도 그렇고 밭에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도 안아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 때는 10일에 한 번씩은 가서 틀린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안 되니까 또 내 혼자만의 자만심에 빠지고, 옆집보다 일단 비대라도 잘 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거는 오늘 교육을 마치고 저 젊은 친구인데 최소한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배웠다, 그리고 좀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다 오셨어요? 제품에 대한 소개는 크게 하지 않을 거고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이 프린트를 해놓은 거는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크기 기준은 오미된 동전 그거 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오미된 동전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평균 80%니까 한 어떤 거는 4엽이 아니고 6엽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요거를 뒷분들이 두세 분 전달 주부다. 예. 저기 뽑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사무실까지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이면은 분명히 올해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뭐랄까 아주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은 내 밭에 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토양은 하도 뭐 교육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은 뭐 토양 관리 뭐 요즘 pH 기계라는 게 다 있으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농약 칠 때 내가 왜 응애가 안 잡히는지, 또 원래 음력 윤 2월달이 있어요. 음력 윤달이면은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흘리고 비 오고 날씨가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21년도가 비가 한 45일, 50일 왔잖아요. 21년도가 음력 윤 4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그때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던 거죠. 그때 거의 뭐 초토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윤 2월이니까 3월 말에서 양력 4월 달입니다. 그때가 뭡니까? 개화전입니다. 그리고 4월, 5월 달까지 연강이 되거든요. 5월 달에 흐리고 추워버리게 되면은 꽃이 풀려나가도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개화가 최소 5일에서 일주일 늦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석이 9월 28일입니다. 모든 식물은 그 음력에 맞춰가지고 꽃이 피고 날씨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윤달이 2월이냐 3월이냐 4월이냐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좀 잡아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나는 이런 거다, 내 포도는 얼마짜리다, 뭐 어떻게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강의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맞춰서 해드려요. 지온을 올리기 위해서 요 시기 때 지온을 올려야 되는데 누구는 검은 비를 깔라더라. 저는 투명 비를 깔라 그래요. 투명 비를 깔면 단점이 맞아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상부층에 수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점점 물 주면 돼요. 물 좀 뿌리면 되고요. 근데 왜 검은 비닐을 왜 깔까요? 효모가 들어가는 그 방법은 미생물이 떠야 되니까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습하고. 그래서 검은 걸 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검은 거가 깔았다고 뭐 흰 거 깐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안 깐 거보다는 흰 거 까는 게 월등하게 좋아요. 그리고 로타리 칠 수 있는 2월 달에 기준이 되면 저희도 뭐 멀티 파워하고 바오밥 5,000이라는 미피로가 있는데 살기하고 제오라이트하고 유기물하고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놓고 로타리 쳐가지고 뭐 미생물을 한번 간주하고 덮어버리게 되면 안 덮은데 하고 밭자리가 많으신 분 비교해보게 되면 지온 13도 올라가는 게 일주일 빨라져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바오가 5,000입니까? 5,000입니다. 그래서 제 교육에 대한 장단점은 좀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기 맞춤식으로 해요. 집집마다 처방을 하러 가는데 다 틀려요. 왜냐면 집집마다 잎이 터지는 시기라든가 또 온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 관리는 어떻게 뭐 pH 어떻게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 오늘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찍어가지고 녹색이 나오면은 내 물은 그냥 농약하고 안 맞는 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농약은 약산성입니다.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제가 물 또 오라고 해서 지하수 물 또 오신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냐마이트 의약이고요. 요거 리트머스 종이에요. 이거는 문구점에 가도 있고 뭐 대형 마트는 아니구나. 뭐 기장 상사 문구 파는 데 가면 다 있죠. 우리가 pH가 중성인 색깔들은 이렇게 노란빛을 띠고 있어요. 노란빛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지하수 물들이 대부분 알칼리예요. 알칼리는 그 이유는 가리칼슘 고토라고 하는 염기성 비료들이 이 물속에 있는 수소를 만나가지고 밀려갖고 토양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수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료분들이 많이 쌓이니까 지하수가 알칼리물이 되는 거죠. 그 삼다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표기가 다 돼 있어요. 그 지상부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많이 집적이 되면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바다가 계속 짠 이유가 그 기준이거든요. 자, 살짝 녹색 기운을 띠고 있죠. 아까 노란 상태였는데 끝부분 약간 녹색, 초록색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하수 물이에요. 그나마 이 집게 제가 전자 측정기를 해보니까 7.2가 나오는 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색깔 자체가 좀 약간 녹색을 띠고 있어요. 자, 이제 농약을 한번 해볼게요. 농약은 대부분이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이라 하지만이 이 농약 이 보존이 오래 가요. 저 이사님 뒷면에 액상으로 되어 있는 충제 하나 줘보세요. 액상으로 되어 있는 농약. 예. 아무거나. 액상 소화제 중에서는 이렇게 위탁식으로 된 게 있어갖고, 예. 요것도 스페로라고 나방하고 성체 쪽에 잡히는 약인데, 자, 노란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농약의 산도예요. 오히려 현재 있는 노란색보다 조금 더 진해져요. 그러면은 약산성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물하고 그 차이점은 먼저 녹색으로 가고 있고요. 농약은 그대로 노란빛을 계속 더 진하게 유지를 합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냐면은 우리가 물 20단마를 계산해 보면 물 500리터죠. 500리터에 이게 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산성이에요. 알칼리물은 500리터입니다. 이거 250m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배가 많은 알칼리예요.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 약산성의 농약은 알칼리화가 되어버립니다. 농약이 알칼리화가 되면 농약빨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농약이라서 빨리 분해가 된다. 뭐 그런 기준도 있어요. 저농약이기 때문에 약이 약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강산성 미네랄, 박사 에코 미네랄, 이건 제가 처방하는 물질인데 미네랄이 알칼리가 많아요. 근데 얘는 이제 상선 쪽으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색깔 변색기라든가 꽃눈 만들 때 하고 당도 올릴 때 많이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얘는 나중에 구연산도 알려드릴 거고 그냥 20단말에 한 병이니까 1000배액입니다. 1000배액짜리인데 자, 산성으로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성은 색깔이 빨개요. 보이시죠? 네. 색깔이 빨갛습니다. 이게 산성이고요. 알칼리는 녹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중성을 띠고 있고요. 농약은 계속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요 물이 500cc이기 때문에 여기 맞게끔 첨배액으로 놓습니다. 물 색깔도 살짝 바뀌어요. 알칼리 물이 살짝 노란빛으로 띄고 바뀝니다. 좀 전에 녹색을 띄고 있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정량을 넣습니다. 미네랄을. 그래서 약을 칠 때 저는 미네랄을 항상 첨가를 하죠. 먼저 사전에 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색깔 보세요. 노란 색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굳이 나는 미네랄을 안 쓴다. 식초를 쓰는 분도 있어요. 빙수산 쓰는 분도 있고요. 산이니까. 식초는 당도가 떨어집니다. 빙수산도 당도가 떨어지고요. 사과밭에서는 이제는 식초를 안 쓰죠. 목초액을 쓰거나 또 구연산을 씁니다. 구연산은 한 마리 20g 넣으시면 돼요. 한 마리 20g만 딱 넣으면 pH가 한 1 정도, 0.8 이하로 떨어지고요. 저는 이제 구연산을 넣고 요거 한 마리 20cc를 넣고 농약을 순서대로 넣고 마지막에 전착제를 넣고 처리하게 되면은 예방도 잘 되고요. 병이 심하면 한 2번 만에 그 치료는 돼야 돼요. 근데 응애를 한 6번 약을 쳐서 겨우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6번 만에 잡힌 응애는 늙어 죽은 겁니다. 생육 주기가 늙어 죽은 거예요. 늙어 죽은 거고, 또 응애 약도 청취하고 응애가 같이 되는 약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액상수화제를 우리가 농약반에서 공부를 많이 받는데 미탁제가 있어요. 미탁제가 있으니까 좀 그게 더 강해요.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초기에 치고 또 봉지 사고 난 다음에는 전착제를 유제를 잘 쓰시면 응애가 왔을 때 거의 한 2분 만에 심한 집들은 2분 만에 다 박살나요. 근데 그 기준으로 말씀드렸듯이 3도를 맞추셔야 돼요. 그 3도가 맞지 않으면은 농약값은 정말 2배, 3배를 많이 붙게 되고 특히 6월, 7월 달에 비가 많이 올 겁니다. 올해는. 그때는 녹균 걱정하셔야 되고요. 녹균이라는 것은 고온에다가 수위 많아버리게 되면은 쉽게 붙어요. 특히 질소가 많은 부드러운 이파리에는 너무나 가볍게 붙고요. 제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해서 녹균 잡는 부분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사과밭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응애는 또 쉽게 잡아요. 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인데 사카린 넣는 방법까지도 제가 배워가지고 사카린을 넣어버리니까 응애가 엄청나게 흡수를 많이 해버립니다. 아주 고당이기 때문에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근데 그거 넣는 양이 있어요. 다행히 사카린이 연면 살포를 하게 되면 이파리 흡수가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많이 하게 되면 물러지게 되고요. 뭐 적정 양이 있는데 그게 25마리에 최대 100g은 안 넘어요. 우리가 뭘 뭐 300을 하게 되면은 그 비율을 맞추셔갖고 하셔야 되고 응애 초기 때 치시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봉지 사고 난 다음에는 전착제 유제를 잘 사용하시고 제가 일본에서 갖고 온 물질 중에 향긋한 냄새가 나는 전착제가 있는데요. 이게 충의 도움이라고 합니다. 이 사장님이 한번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를 맡고 냄새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뭐 망고향 비슷한. 그렇죠. 네. 향긋합니다. 네. 지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먹고 싶죠? 예. 요게 일본에서 유기목록 공시를 받은 물질인데요. 해충 기피제예요. 해충 기피제인데 완전 나무에서 나온 천연 물질밖에 없어요. 물 한 방울 들어가 있지 않는. 왜 저는 이걸 갖고 효과를 많이 보냐면요. 원액이니까. 근데 이거는 업자들이 수입해버리게 되면 물태워가지고 좀 더 연하게 시중이 많이 풀려요. 대신 이게 10,000원 받습니다. 조만한 게. 요것만 쳐도 진드물이 되고요. 특히 응애 사과밭에 요게 150cc인데 200cc만 놓고 치면 응애는 거의 세포 호흡을 못할 정도로 으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해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화학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 산란 자체가 잘 안 돼요. 이걸 치게 되면. 그래서 복숭아밭에 가면 순나방들이 이걸 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걔네들이 알 산란 과정 지켜보게 되면 알을 못 가거나 까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이거를 일본에서 부탁 해가지고 갖고 와요. 또 제가 처방한 집인데만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그 와서 막 보면은 이거 막 10병씩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건 처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간만 하면 저 이걸 수입을 합니다. 시간만 하면. 요즘에는 배 물류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녹균을 잡든 응애를 잡든 그런 기준들은 물 산도를 잘 맞춰야 된다. 그런 기준을 좀 보시고. 자, 생뚱맞게 물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 밭에 있는 물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보니까요, 태백 쪽에 그 석회질 알카리 물 외에는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기술센터 38개 기술센터에 11년 동안 강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아시는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는 교육도 하고 현장 가서 컨설팅도 하고 했었는데 토질 검사하고 물 검사를 다 해봤죠. 다 해보니까 대부분이 지하수는 7.2에서 7.8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물을 받아 놓으면 하루 지나면은 꾸정물이 되는 동네도 있고요. 밑탁 현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박테리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 놈들이 연민십에 들어가면은 잎에 박테리아까지 묻게 되면은 계속 감염이 되고요. 그게 햇빛이 쨍하면 괜찮은데 흐린 날씨가 지속이 되면 박살나는 거죠. 자, 일단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우리는 이제는 제가 조기 수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버스켓 정상수학인데요.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지난번 했는 것처럼 할게요. 우리 영천에서는 작년에 GA 1차 처리 언제 하셨죠?
5월 말 5월 30일 자, 5월 30일 볼게요. 30일. 우리 계령 김선은요? 저 같은 경우는 방과원이라서 5월 8일부터 들어갔거든요. 주위에 일반 뭐 비가림 하시는 분들이 5월 한 20일 정도. 그죠? 네, 그 정도. 김선이 영천보다는 한 10일은 빨라요. 이따가 오는 최원준 시인의 밭에도 그건 15일, 20일 되는데, 자, 요 두 개를 기점으로 가지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어떤 기준이냐? 지혜 1차를 했다는 얘기는 만개된 지 한 3일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5월 27일이 개화, 5월 17일이 개화입니다. 만개가 됐다고 하죠. 자, 우리가 보면 화수정형을 해야 되는데, 첫 꽃이 폈을 때 하게 되면 잘 떨어집니다. 톡톡톡톡 잘 끊어지고요. 이렇게 째지지가 않아요. 근데 면적이 넓으신 분들이 어떻게 딱 첫 꽃 터지는 거 보고 하시겠어요? 거기서 저장량분이 뺏겨버리는데, 내 밭이 지금 저장량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화수정형을 마무리를 개화 10일 전부터 하셔야 돼요. 화수정형은 뭐 육순을 떼내, 어깨송이를 떼내, 예, 다 떼시고요. 3cm에서 3.2cm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10일 전이면요, 2.5cm. 일주일에서 5일 전이면은 3cm 미만. 그리고 1, 2일 전이면은 3cm. 이거는 본인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내 밭에는 꼭 한 구역 정도는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여기서 생각되는 개화 만개 시점에서 첫 꽃이 폈다, 아니면은 뭐 만개가 됐다, 첫 꽃이 폈다, 에너지 분산율이 엄청나요. 우리 엄마들도 아기를 갖고 할 때 모든 에너지가 쏠리듯이, 요때 개화를 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움직이고, 또 수정이 우리는 이제 가수정을 시켜주지만, 그 시기 때 어마어마한 양분이 다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나가지만, 그래서 이거를 화수정형을 제가 해보니까 한 10일 전에는 2.5cm를 두는 게 시간 지나고 나면 3.4까지도 크더라고요. 얘가요. 3.4까지. 그런데 2년생인데 몇 cm 할까요? 2년생은 한 3.5 정도. 나머지는 다 3cm가 맞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데 10일 전에, 개화 10일 전에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원래 개화가 어떻게 될지 내가 왜 알겠노? 이 계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기준 때문에 제가 아까 제가 본엽 4, 5엽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꽃이 언제 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지어도 되죠? 이 우리 보통 가지에서 잘랐고요. 여기 눈에서 나오고, 자,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마디로 봤을 때는 한 세네 마디 정도. 끝단부가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됐을 때, 미만이나 됐을 때, 그 기준점을 보는 건데요. 요거가 본엽 4, 5엽입니다. 이때는 저장양분으로 나오는 잎이에요. 저장양분으로 나온 잎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올라오고 뿌리가 나오진 않아요. 얘네들이 나와서 옥시즌 호르몬이 움직이면은 신호를 받고 이제 뿌리 신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입 간주를 이 산매 삭이 터지기 직전이, 삭이 터지거나, 터지고는 10일 후에 토양에다가 주입 간주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채샘 농업토토처럼 뿌리 확산만 잘 시키면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푸시라고 하지만, 저는 물 푸면서도 주입 간주를 동서남북 2방이나 4방을 찔러버리게 되면 뿌리가 나오는 애들이 탄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지하부가 일단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상부가 강해지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나무를 단초 전정을 하는 이유가, 단초를 딱 전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20일, 15일 뒤에 수익 나와요. 그 사이에 뿌리는 쫙 뻗게 되거든요. 뿌리 살리고자 단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엽 4, 5엽기가 20일 전입니다. 평균 개화에서 20일에서 22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이 되죠. 5월 27일이니까 우리 영천밭에는 5월 25일, 그렇죠. 5월 25일 정도가, 아니, 5월 5일 되죠? 5월 5일이죠? 네, 5월 5일. 자, 5월 5일 어린이날 기점에서 또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또 빠르니까 요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5월 5일 날에 내 밭에 본엽 4, 5엽기가 한 7, 80%가 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20일 뒤에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확인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해의 데이터가 내년에도 적용이 되니까 내가 어떠한 관리를 해줘야 되겠노? 온도를 올려야 되나 낮춰야 되나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 상태에서 내가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꽃이 빨리 피더라. 목민시비를 한다고 잎에다가 수분을 만들어 주니까 빨리 피거든요. 습잇은 빨리 피요. 그 대기습 습이 7, 80% 무조건 돼야 돼요. 그 대기습을 만들어 주려면 뭐 있습니까? 그걸로 분산을 시켜주거나 내가 약을 치거나 뭐 물을 치거나 습을 만들어 주고 밑에다 물을 항상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습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 본엽 4, 5엽기가 먼저 올라오는 놈이 있어요. 한 1에서 2%. 이거는 제거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먼저 올라오는 놈이면 먼저 꽃이 필 텐데 걔네들이 이 나무에 있는 저장양분의 한 3알을, 4알을 뺏어가 버려요. 요 놈이 먼저 땡겨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밭에 쭉 보고 5월 5일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5월 한 1일 빠르면은 4월 29일 되면요 희한하게 터지는 놈이 있어요. 먼저 나와가지고 4, 5엽이 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런 놈들을 다니시면서 톡톡톡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꽃들이 동시에 나중에 개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화수 정량을 잘 해주셔야 꽃이, 여러분도 수출하고 싶죠? 수출은요 박힌 거, 처진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되려면은 화수 정량 자체가 딱 3cm에서 3.5c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에서 나중에 뭐 4절 적심하든 5절 적심하든 8절에 적심하든 적심해서 여민 시비를 잘하면 순이 딱 막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화수가 쫙 늘어나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화수가 일괄적으로 잘 늘어나야 양분도 분산을 잘 해주거든요. 그 기준이 이런 놈들, 선행하는 놈들이 먼저 기생을 하면 안 돼요. 커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러 또 들어갑니다. 처방하는 집에는, 또 장목반에는 그 시기 때 가서 어떤지 5월 5일 영상, 제가 이 컨설팅이 100가구 이상이 가능한 게 지역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다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다 보니까 밀양은 작년에 5월 5일날 지에 1차 실현 집이 있어요. 5월 5일에서 5월 8일날 그게 밀양 온도예요. 옆으로 내려가면은 좀 삼랑진하고 온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착가량만 좀 적었으면은 수석 때 다 땄죠. 너무 많이 착가를 붙이다 보니까 무슨 알 놓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비료를 너무 많이 쓰셔갖고 그 뒤에 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건 좀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대충 요 하고 요거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맹하기 인터넷에 맹아를 딱 쳐보게 되면은 사기 트는 시기, 사기 트는 뭐 기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엽 4, 5엽기 내 밭에 7, 80% 하겠습니다. 80% 보고요. 요것 또한 20일에서 한 23일이 걸려요. 어떻게? 사기 트기 직전이나 사기 튼 기준에서 20일에서 23일 후면은 본엽 4, 5엽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밭에 자릿수가 많으면은 5월 5일 이전에 역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자 그래 되면은 며칠 되죠? 4월
15일? 15일입니다. 자, 4월 15일 날에 이렇게 사기 터졌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4월 15일이 음력 윤 2월 달이 속하게 됩니다. 이때 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버리게 되면 상 나오다가도 쏙 들어가 버립니다. 꽃 피려다가도 꽃이 들어가 버립니다. 추위가 오게 되면요. 그거 에틸렌 호르몬의 반응이에요. 자, 이 4월 15일 기준점에서 전체적으로 사기 좀 트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5월 5일 날에 본nhập 4호엽이 되나 안 되나? 반대로 5월 5일 날 본nhập 4호엽이 전체 80%가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온 놈들 떼내고 뒤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4호엽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때도 너무 좀 우짜란다 싶으시면은 그때 미네랄이나 열미 시비를 해서 잎을 열을 좀 두껍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양도 얼마 안 들어가요. 뭐 평소에 500리터 치는 분들은 요 시기 때는 물 200리터면 충분하게 딱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맹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기 틀려면은 우리는 지온이 13도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온 측정기를 가지고 찔러봐야 됩니다. 내 밭에 이시 측정기 사하고 찔러보신 분, 이시 측정기, 뭐 토양 측정기, 뭐 큰 거든 적은 거든, 예, 있고 있으시죠? 땅이 얼었죠? 예, 제가 여기 화동에는 지난번에 잠도 자고요, 같이 술도 한잔 하고 했던 그런 사이인데요. 땅은 얼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부드럽게 툭툭 들어간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은 물을 계속 주든가, 아니면 동해 나중에 사기 먼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동해 냉해피를 보게 돼요. 땅이 얼게 되면은 우리 이글루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온도 보존이 되듯이 물 자체는 얼는 거는 조금 춥겠죠. 근데 뿌리가 흙하고 물을 만나고 얼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의 마이너스는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대기라도 철심이라도 토양을 찔러가지고 딱딱해져 있는지 아닌지만 그거 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을 줄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물을 좀 날 불렸을 때 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서걱서걱하게 땅이 쉽게 들어간다 이래 되면 지온이 벌써 7도더라고요. 8도 노진데. 근데 우리 어제 북삼에 우리 7국군 북삼 뭐 4인 장목회 강의를 했었는데, 마침 그 총무님 같이 중간중간에 뭔가 파릇파릇한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배에서 보온시킨다고 계속 가다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땅이 얼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 나무는요, 지금 현재 지온을 측정해 보게 되면은 어제 0.8도, 어떤 집은 마이너스 0.5도, 마이너스 1도, 이런 집이 상주 쪽에 제가 화남, 화서 재보니까 1도 이상 안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1, 2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요 기준점을 봤을 때 내 밭의 온도가 어떠냐, 그런 기준점을 봤을 때가 중요하기도 한데, 이 13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 3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4월 15일 이전에 한 달은 언제일까요? 3월 15일 되죠. 3월 15일부터 무가온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분명히 4월 달에 음력 윤달 때문에 개화가 늦어질 걸 감안했을 때는 3월 초부터 해야 돼요. 3월 초부터 영천입니다. 3월 1일에서 3월 한 5일 사이에 무가온이 들어가서 온도가 13도가 될 때까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온도 13도는 늘 찍어봐셔야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환기를 다 시키셔가지고 밤에도 계속 바람이 통하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이 시기 때 지상부 온도 2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25도 적정 온도입니다. 이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온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상부가 25도, 28도 계속 유지가 돼버리게 되면 8도, 7도에서 사기 타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갑자기 냉추위가 오면은 이파리 가버리니까 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30일 동안에는 저는 로타리 할 수 있는 분들은 로타리 하고 밑비료 넣는 분 넣고, 작년 10월달, 9월달 넣는 분들은 물만 줍니다. 미생물 좀 태워가지고요. 쭉 주고 난 다음에 검은 비닐을 덮든 흰 비닐을 덮든
덮어요. 덮어서 거기서 습도 만들고 또 지온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상구는 25도 기준입니다. 넘어가면은 환기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안 되는 분들은 전체적인 상황 봐서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18도, 19도만 해버리게 되면 또 지연이 됩니다. 지상부가 18도, 17도, 뭐 15도 유지가 되게 되면 이 기온을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게 되니까 지상부 관리하고 지상부 25도 바닥에는 미생물 좀 주고 뭐 비를 깔고 이제 보온 무가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측정을 해보세요. 최소한 한 3, 4일 단위로 측정을 해보세요. 그게 내 영업 용농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2023년도에는 그때 무가온을 했다. 기온이 몇 도였다. 물 줬다. 체크를 해가지고요. 자기만의 농업 방식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랬는데 같은 우리 영천 같은 녹전인데 우리 집은 5월 5일 되니까 80% 됐더라. 근데 옆에 동네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한 4일 늦더라. 4, 5일 늦더라. 그럼 환경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천에 우리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친한 분들이 화남에 계세요. 화남에 계시는 분들은 저 때문에 각각 2,000몇 평씩 하시는데 900평을 그냥 싹 밀어버리고 접목을 합니다. 수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밭에 가보니까 다 삽목이더라고요. 2m 20 간격. 옛날에 MBC 먹고 거봉 심었던 자리에 심다 보니까 너무 열강국하고 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분들 같아 보니까요, 바깥에 측창이 없고 그냥 차광막으로 둘러져 있어요. 재원유자는 오셨어요? 그래서 차광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 비닐 좀 치주세요. 올 겨울 얼마나 추운데 매년 그렇게 넘어왔대요. 근데 매년 동해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 기준들도 상주 화동에 갔었을 때도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매다씩 심겨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가슴이 답답한 것도 있고요. 또 안 된다고 해서 밭에 가보게 되면은 제가 도저히 컨설팅이 불가능한 밭인데 자꾸 저를 요청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요, 농약방에 가게 되면은 정말 농약값, 비료값, 연제값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써야 되는 밭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보여요. 결국은 또 원래는 돈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상부 확 줄여가지고 정말 착과량 결과지당 1개씩도 안 되게끔 해서 제대로 한번 한 해 나무를 살리는 나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올해하고 작년, 저작년 3년 동안 수확했는 사람들 중에 욕심 안 부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개씩 달고, 송이 달고, 그래도 작년까지는 다 판매가 잘 됐으니까요. 올해는 수확량이 많아졌고, 껍질이 두꺼웠기 때문에. 원래가 껍질째 먹는 포도인데, 껍질이 두껍다. 그거는 어떤 방법을 알게 되면은 원래대로의 얇은 껍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껍질이 두꺼워진 게 아니에요. 잘못했겠죠? 그게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황에 착과량이 많았을 때, 맞아요. 그런 기준도 있는데요. 너무 이파리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잎 관리. 크면 좋지 않다고 해서 물 아껴버리고, 또 요거 치면은 좋다고 해서 규산질도 솔직히 말해서 순 잘 잡아주지만 이게 당도하고 색이 늦게 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초생식물들이 왜 잎이 풀이 까칠까칠한 줄 아세요? 하도 초식동물에 뜯겨 먹으니까 토양에 있는 규산을 최적화 시켜가지고 많이 빨리 당겨 올라온 애들은 끝이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그 풀을 절대 안 먹죠. 그게 규산질이 한 역할이거든요. 봄에 손잡고 해주는 건 좋지만 후기에 당도라든가 색을 위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인데 또 이제 가온하기 시작해서 역으로 추적해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거는 수정 이후입니다. 수정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5월 30일 날 지배되는 1차 처리를 했어요. 했으면 우리가 개화 전하고 개화 후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자, 5월 30일이니까요. 플러스 15일간 정도 평균입니다. 정도 6월 15일 되겠네요. 세포 분열기입니다. 이 시기 때는 충분한 수분량이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아침에 한 폈으면은 오후에도 물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수분이 세포 분열 기준점은 습이면 습이 좋아야 되고요. 저는 물론 번엽 4호기 전에 주입관주를 해주고 목민시비를 합니다. 목민시비를 하다 보면은 나무가 표피호흡을 하기 때문에 맞아가지고 흡수가 되면 나중에 화수가 잘 길어지느냐 안 길어지느냐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주입관주를 하고 목민시비를 했는 밭 그리고 안 했는 밭, 주입관주만 했는 밭 비교해 보게 되면은 3cm를 두고 쫙 늘어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가 개화 전에는 세포 분열이 됩니다. 어제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는 이런 수준. 이게 개화 전의 수준이에요. 자, 개화 이후에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곧바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시기예요. 세포 확장 시기. 분열이, 핵분열이, 세포 핵분열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개화 전에 하나, 1.5개, 3개, 6개, 요렇게 끝나는 밭하고 나무하고, 요렇게 개화를 맞이한 나무하고는 삼각형이 이렇게 커지겠죠? 얘는 커져봐야 이렇게 될 테고요. 그럼 여기서 벌써 원래 클 수 있는 80%를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기대가. 우리가 보면은 송이가 굵은데 굵어요. 그런데 저장을 하거나 해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있어요. 얘가 물포도가 많아요. 물포도가 많고 색깔도 연두빛이 안 됩니다. 이걸 뭐냐? 3.5, 4cm를 뒀기 때문에 꽃이 쫙 폈지만 동시에 다 안 폈어요. 한 이틀 차이에 먼저 핀 놈, 뒤에 핀 놈. 알속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덜 뺀 거, 그때는 비슷비슷했으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루 이틀 늦게 핀 놈들이 세포 분열이 약해졌으니까 이건 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얘네들이 엄청 맛있어요. 근데 박혀 있으면은 수출하기 힘들겠죠. 대신에 추석전에 나오면은 공판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받겠죠. 받을 건데, 이 기준점의 알 크기 사이즈의 80%는 이때 작업가 된다. 이 세포 분열은 저장 양분에서 구성이 된다. 저장 양분을 안 뺏기려면은 먼저 나온 놈들을 따줘야 된다. 또 이놈들이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연면살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양분 교대기라고 있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원래 잎들이 일을 하는 그 기간, 만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현재 저장 양분도 늦게 뺏기고 또 원래 핀 이파리가 빨리 광합성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저장 양분을 넘쳐나게 됩니다. 넘쳐나면은 얘네들 세포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돼요. 평균 17g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평균 17g. 한 알이. 뭐 20g, 25g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 50개 놔두고 15g이면 750g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보니까 17g 넘어가 버리니까 8,900이 돼버리더라고요. 결과지 하나에는 8,900도 쉽게 키워주고 당도 쉽게 올려주니까요. 그 송이는 뭐 수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구정전에 나오게 되면은 자타 공인하는 사이즈에다가 좋은 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밭에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잘 나와 있는 포도도 있고 어떤 건 잘 못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송이 또 이렇게 얘네들이 동시에 펴가지고 양분 분산이 안 된 나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조정을 해주고 하다 보면 되고요. 자, 세포 분열이 이렇게 15일 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코스가 뭐냐? 또 한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세포
신장기입니다. 250만 개의 만약에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각각 커지는 시기예요. 각각 커지는 시기. 세포 신장기. 그럼 요게 6월 30일이 되겠네요. 이 시기 때는 솔직히 비료의 힘과 미네랄의 힘이 필요해요. 열심히 비료를 좀 주고 자주 주고 저는 200평당 700g을 넘어서 본 적은 없어요. 비료를 주는 게. 왜? 비료가 키워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료가 올라가서 인산이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 인산을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무 잎을 공장이라고 보게 되면요. 그 공장 안에는 기계가 움직여야지 생산이 되죠. 그 기계가 한 역할이 인산이에요. 인산이 너무 과용돼도 안 되고, 지원 씨 맞네. 인산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지온이 낮아도 이동이 잘 되는 인산이 있어요. 그런 인산을 저는 처방을 하고요. 고온기 때 여러분들 인산 칼슘 잘 쓰시면 연질화가 빨리 와요. 근데 그 인산이 흡수가 안 되는 건 의미가 없고요. 7월달에 잘 쓰게 되면은 남들보다 빨리 색깔이 바뀝니다. 그게 인산이 한 역할이에요. 자, 세포 신장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 이것도 한 15일이라 할 시간이 걸리고요. 15일. 자, 세포 신장기 다음에는 화분화 시기를 움직여가면서 경액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경액기는요, 2주에서 최대 3.5주까지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거나 처방을 해줬을 때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경액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2주 만에 끝내는 집이 있고요. 우리 집은 한 달 뒤에도 똑같다! 이런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봉지 씌웠는데 쉬고 난 다음에 딱딱해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열어보고 열어봐도 한 달 지났는데도 이때는 아예 좀 큰 것 같았는데 똑같더라. 그거는 3.5주라는 시간을 경액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액기는요, 나무가 내가 씨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이에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씨가 자기 나무는 일이 끝난 거죠. 꽃 피우고 꽃을 피우는 이유는 씨를 만들기 위함이고요. 또 씨가 종족 본능의 최종 산물입니다. 과일 생산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씨가 얼마나 빨리 딱딱해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 경액기가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저장 양분이라든가 원래 양분 교대가 빨리 이루어지게끔 해주게 되면은 얘는 2주, 3주, 2주 만에, 평균 2주 만에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주로 보게 되면은 14일이고요. 3.5주 보게 되면 한 25일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개화가 돼서 15일. 여기 첫 번째고요. 세포 신장하는데 또 15일. 경액기 들어가는데 3번입니다. 수확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액기를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있는 변색기가 오죠. 이때가 색깔이 바뀌면서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 시기인데 평균 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늦은 사람은 25일까지도 갑니다. 이게 늦으면 이것도 늦게 돼 있어요. 자, 변색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숙기, 수확기죠. 여기서 평균 30일을 잡아야 돼요. 늦은 분들은 40일. 어제 말씀드렸죠. 55일 만에 수확하는 집도 있어요. 그 이제 착과량이라든가 이파리 강화성 상태, 원래 녹균이 많이 붙었는지 응애가 와서 거의 기공을 다 파괴해가지고 엽록소가 붕괴가 돼가지고 포도당을 못 만들었다 한 집들은 게임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안 돼요. 당이 15, 16에서 딱 스톱이에요. 더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물러져 버립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때려볼까요? 꽃이 피고, 요 3일 플러스가 되니까 요거 18일. 같이 해야 되겠죠? 꽃이 피고 수정되고,
또 가는 게 15일, 18일. 요거 15일. 15일 하면은 33일이네요. 경액기 14일짜리가 있고 25일짜리가 있고요. 14일짜리는 47일, 58일 보내야 되고요. 여기서 20일 플러스하게 되면은 67일, 78일. 요 기준점에서 30일 만에 수확을 하느냐, 40일 만에 수확을 하느냐, 55일 만에 수확을 하느냐, 이 기준에서 자 자꾸 일자가 벌어지는데요. 차이가 나죠? 자, 67일짜리가 정석을 간 나무입니다. 요거 3, 40일로 볼게요. 그러면 90일에서 107일. 78일이 40일 되면요. 118일에서 125일. 요 기준이에요. 우리가 꽃이 피고 120일 만에 수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정을 적어 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을 간 데는 90일, 100일, 107일이고요. 삽목은요, 원래 이따 따야 돼요. 우리가 5월 언제죠? 5월 30일이면은 6월 30일, 7월 30일, 8월 30일, 8월 30일에서 9월 10일 전에는 영천은 수확을 해야 돼요. 삽목 사이는요. 해야 되고요. 제가 우리 최원준 씨가 전목이죠? 네, 전목이에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최원준 씨 밭에 9월 15일부터 17일 날 600팩에 7,800송이 건 700g에 800g에 17브릭스 하단 찍고 수확을 한 게 9월 15일, 17일. 네, 그죠? 근데 전목이죠? 네. 전목 4년차. 600팩에 7,800송이. 그러니까 9월 15일 수확. 그럼 대형 하우스겠지. 열 갖다 줬겠지. 어때요? 완전 비가림이죠. 완전 비가림이. 그러니까 순수 비가림, 노지 비가림. 노지 비가림에서 4년생을, 또 노지 비가림에서 5년생을, 2년생을 저는 좀 9월 20일 날 수확하는 집이 제일 늦어요. 제가 컨설팅 해놓은 밭들 중에서는. 중간에 만나서 들어갔던 분들은 뭐 10월 초에 따신 분도 있고요. 또 반 이상은 추석 때 따신 분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가 껍질이 두꺼운 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껍질이 두껍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최원준 씨가 왜 열심히 했느냐. 지금 와 있거든요. 애기도 데리고 왔고, 이쁘나 작은 애기 데리고 왔네요. 예. 애들 어리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농사에 뛰어들었고, 그런데 주위에서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 말이에요. 그랬죠? 뭐 배척은 안 당했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는, 아, 하면서 와서 무조건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또 본인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철분물이에요. 철분물은요, 산화가 되면 빨개집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돌리다 보면은 주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햇빛을 보면 산화가 되거든요. 원유씨 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의관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물을 못 믿으니까. 그 물은 그냥 맹물 주듯이, 비료 조금 주듯이. 그 물들은 또 효소만이 또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뭘 줘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자꾸 수익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어 못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더 하고 싶어서 꾸준하게 할 때마다 눈에 효과가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당도제는 제가 그냥 8월 말하고 9월 초에 형식적으로 부분 정도만 간주했어요. 조금 더 좋아지게 하려고. 그거 외에는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연미 12를 에비시옥사이드로 철분을 100리터당 은준씨 얼마 넣었죠? 물 분해할 때 300ml. 300리터에 300ml. 그죠? 그거는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밭에도 철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철분물이 없다 하더라도요. 아주 특이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미네랄수, 뭐 삼다수수, 뭐 칼륨,
칼륨은 가리입니다.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여러분들 칼륨하고는 틀린 거예요. 칼륨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게 리을 발음이 안 되니까 테레비 하듯이 칼륨이 이렇게 가리로 이렇게 변하게 된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일단은 칼륨하고 칼슘이 혼동이 되니까 이제 가리, 뭐 유기가리, 인산가리 하는데 칼륨이고요. 그리고 나트륨.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성분은 염기성 비료입니다. 염기성 비료인데 이 염기성 비료는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당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뿌리 신장을 하는데 비례를 하는데 주는 염기성들이에요. 이게 우리 삼다수 PT병 물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몇 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기이온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또 지하수 이게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pH가 얘네들이 다 알칼리성 쪽입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성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 물 자체가 알칼리화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토양에 들어가니까 토양이 알칼리화 되는 건데요. 자, 우리 고래통이 이렇게 있어요. 500리터, 300리터는 물 받습니다. 자, 300리터 기준이면은 물 넣침이 15마리죠. 여기에 MC 옥사이드가 300cc를 넣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아침에 오면은 철분이 있는 물은 바닥에 철분이 싹 분해가 돼가지고 깔려 있고요. 내가 철분이 없는 물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거 네 가지 성분들이 토양에 그냥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미네랄수로 바뀌어 버려요. 이가 형태로 분해를 시켜 주거든요. 이 MC 옥사이드를 넣고 이렇게 해서 원준 씨는 연면 시비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철분물을 넣어가니까 자꾸 잎이 탔죠. 빨갛게. 그러니까 빨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200리터도 안 되게 막 치고 막 빨리. 그러다 햇빛 빠뿌리 타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니까요. 최대 600평에 450리터, 500리터까지 연면 시비를 하게 됐어요. 묵직하죠. 그래서 Y자로 되어 있는 약대, 노즐 중간 약대를 넣고, 여기 중간 약대죠. 여기다가 Y자로 되어 있는 상구짜리죠. 각각 상구죠. 이렇게 해서 양쪽을 안 치고 당기니까 양쪽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 400리터를 했는데도 시간은 더 줄었어요. 200리터, 250리터 치는 것보다. 한쪽 치고 와서 한쪽 치는 것보다 그냥 자꾸 당기면 됩니다. 요게 우리 주입관주 기구입니다. 요게요. 끝을 이렇게 빼쪽하게 잘라서 일반 약치는 약대줄 노즐에다가 꽂아가지고요. 푹 찌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첨을장하면 여기 13,000원 정도 해요. 뒤에 요거 연결부가 6,000원 정도 하고요. 자, 요런 걸 가지고 시험 아닌 시험을 했는데 옆에 집하고 정원진 씨네 밭은 6월, 7월, 8월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분은 따라올까 말까 하시다가도 이제는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손 놔버리시네요. 그 자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고 너무 괴리감이 이제 나버렸죠. 그런 기준들이 연민 시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약해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연민 시비를 해야 돼요. 농약빨도 잘 먹으면서 미네랄이나 스피드업이나 껍질을 얇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준들은 6, 7월달에는 가능하거든요. 6, 7월달에는 먼저 껍질이 공과가 생기면서 껍질이 딱딱해져 버리게 되면 답은 없어요. 공과를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4, 5엽기 때부터 시작해서 저장량분 관리를 하는 거죠. 세포 분해를 잘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프린트 유인물에 보면은 디나프롤린 1호라는 있어요. 제품도 제가 얻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벌써 8년 됐어요. 갖고 온 지가. 사과부터 시작을 했죠. 사과는 정말 유명한 비대제가 있어요. 포미나라고. 지베렐린 A4세븐이라고 지베렐린입니다. 세포 숫자를 늘려주는 게 아니고 골을 늘려주기 때문에 초기에는 커 보이나 후기에 가서는 좀 사이즈가 적어요. 대신에
노지밭에는 이 컵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컵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비린 법인을 많이 처리했죠. 근데 이 디나가 안동, 청송, 예산, 당진, 서산, 충청도 제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다 비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후기까지 끝까지 사과를 키워주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사과하신 분들은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샀던 거네 라고. 이거는 제가 거봉 MBA에다가 시험을 했고요. 이 디나라는 이 물질 가지고 제품 한번, 저도 강의하면서 제품 들고 얘기하는 처음인데, 가다랑어 효소예요. 냄새가 비릿합니다. 이거 치고 나면은 정말 밭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인데, 그래도 향긋하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효과가 되니까. 얘가 쳤을 때, 거봉하고, 지금 거봉을 좀 하시는 분. 다 샤인이에요. 예, 아마 거봉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거봉하고 MB 하고요. 캠벨은 만개, 요거 개화 전에 한번 치고요. 만개 한 30에서 50% 돼서 딱 치면요. 나머지 코스 다 떨어져요. 제가 오늘 시험하게 해드릴게요. 맨날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돼요. 했던 거니까. 그러면 한 50%, 30%만 수정이 되는 거 보고 뒷고 필 때 첫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중에 뭐 덧거리를 뭐 해줄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농사 필요했다고 전화가 와요. 알 다 빠졌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 수 없게 할 거 없이 그냥 부두석이 싹 돼가지고 나중에 알이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 샤인도 보면은 여기에 일본에서 시험 장소가 뭐 야마나시현 VTC라는 곳에 했는 건데, 2018년도 지베릴린이 2차 처리 직후에 이거 디나를 1000배액으로 한 거죠. 요거 하나 갖고 1000배액이면 25명인데요. 1000배액은 20cc를 얘기합니다. 한 마리에 20cc. 그리고 플러스 전해 처리로부터 2주 후. 그러니까 개화 전에 한번 했다는 얘기고요. 개화 직전에 많이 했다는 얘기고, 또 지베릴린 1차하고 2차. 그 프린트한 거는 좀 늦게 못 받았는데. 예. 지금 다 뽑았고요. 좀 따드려. 자, 옆에 같이 좀 볼 수 있는 거 봐주세요. 같이 보고 그랬는데. 그냥 이 두 번이 다 해요. 왜? 이 디나는 이 회사에서는 6번을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후기도 하라. 근데 비용이 있는 것이라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제일 적게 쓰고 효과를 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세포 분열 전후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세포 분열 전후로 처리했고요. 그래서 당도는 이 프로린 이거 처리한 데가 18도, 무처리가 16도.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은 이게 좀 중요해요. 2회의 살포로 과립이 일반적인 크기 1.5배 이상 다 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00가지의 잎은 작고 두께가 두꺼웠다. 과실 체감도 충분하다. 굵은 알갱이가 되더라도 당도는 18도로 추락 기준이 넘었다. 그게 일본에서 시험했는 그 기준이고요. 이 시험했는 그 기준에 대한 더 확산적인 내용은 또 이렇게 또 논문이 왔어요. 와서 제가 이거를 풀이를 해갖고 유튜브에 강의를 하든가 또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뒷장 보면 이제 뭐 다른 거 로타리오, 비앙코,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사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은 이제 포도 쪽에 일본 포도하고 거봉하고 시험했는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뭐 거봉도 뭐 450, 600이 큰 방이라고 할 정도가 되니까 일본은 정말 600g이면 대과예요. 일본에서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한 분들은 주력하게 공부하려고 한 거니까 같이 오신 분들은 한 두 분만 갖고 하시고 나머지는 좀 전달 좀 해주시고, 그래서 같은 팀에 오신 분들은 카피를 좀 하셔갖고 좀 분해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이제 또 출력되면 좀 드리겠습니다. 출력해가지고 드릴게요. 자, 세포 분열이 중요한 기준은요, 발효 효소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올킹도 참치 다수계를 갖고 미생물하고 미네랄로 60일간 발효했는 효소제고요. 이 디나도 가다랑어로 효소했는 거고요. 또 저는 불가사리를 또 발효했는 동충하수균을 했는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알 커질 때, 비교될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속이 꽉 차면서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적은 듯 해도
후기에 가면 갈수록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껍질이 밀려서 얇아집니다. 맞겠죠? 처음부터 뻥 돼버리게 되면요, 속이 안 차게 되면 껍질은 분리가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가면 껍질이 계속 얇아지게 돼요. 그럼 깨지는 맛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물도 이렇게 분해를 해서 쓰는 집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다 돼가는데. 자, 여기 기점에서 자, 질문 받아보고 요 강의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습니다. 네네. 아까 손 따락하는데 처음에 5월쯤 돼가 먼저 나오는 선이 네네네. 손 따락하는데 거기 가지가 하나 딱 있는데 난간았을 경우에 딸 수가 없잖아요. 딱 버리면 그 공간이 비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하고 틀린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밭에는 원래 수확을 작년에 언제 했죠? 원래 9월 약간 추석장에 좀 하고 그저씨고 하고 그랬어요. 2년생이었어요? 아니 4년생. 4년생인데 한목입니다. 산모. 네. 그 적정 착가수를 잘 유지하셨겠네요? 네, 한 900평 되는데 한 1000송이. 네네네네. 그 정답은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정답은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장님 밭에는 네. 순 그렇게 먼저 빨리 나오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작년에 4년생 때 그게 한 나무에 한 3개나 4개 정도 이제 나왔고, 그때 내가 그 하수정 하기 전에 손을 나갔거든요. 네네. 이게 숲을 나갔고, 네네. 내가 해갖고 그 작년에 시험을 해보셨네, 그럼. 예, 예. 제가 디그랜트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나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손을 따라하니까 저는 해보니까요. 야, 4, 5엽이 먼저 된 애들이 네. 손을 맞거나 꽃을 해갖고 해보니까 그때 품질은 더 안 좋더라고요. 그걸 맞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서 없어요. 그래서 한 결과지에 사장님이 삽목이면 2m입니까? 2m 50. 그러면 한 결과지가 25개? 그렇죠. 그죠? 예, 25개. 예, 25개면은 사장님은 올해도 20개에서 22개만 한다 생각하시고 질르세요. 질러보세요. 그러면 나무는 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원래 5년차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도는 정지를 하셔도 돼요. 공간이 넓으면. 우리 삽목이든 전목이든 단점이 뭐냐면 너무 물을 적게 줘가지고 마디가 짧아요. 주지부가. 그러다 보니까 마디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저는 전목도 한쪽에 13개입니다. 2m. 최대 13개입니다. 26송이. 한 개씩 달면 3년까지 26개만 달아요. 4년차부터는요, 이제 한 4, 5순을 2눈을 전지를 합니다. 그래야지 5년차부터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 물관부와 체관부의 시스템 운영을 만들어줘. 그 수세 관리가 좀 네. 그러니까 요놈들이 먼저 4, 5엽기에 먼저 나온 놈들을 따주면은 저장 장부에 그만큼 덜 뺏겨요. 그렇죠. 네, 덜 뺏기기 때문에 5년차면요 한 결과지에 2개를 달아도 돼요. 근데 위에는 700, 밑에는 500g짜리 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밑에나 위에나 거요. 위에는 커야죠. 아, 왜 양분이 밑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는 크고 밑에는 500g짜리로. 아, 예. 그렇게 하면은 요거 따내자 말자 밑에 게 이거 들어갑니다. 근데 둘 다 7, 800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수세는 코니크 조정하시면 되고요. 최소한의 25개 결과지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그렇게 달아도 돼요. 5년 차는. 예. 나머지는 한 개씩 달고요.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밭에 가게 되면 저는 제 일을 올 겨울에 17개로 줄읍시다. 비어 내년도에 돈을 받읍시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질문은요? 없으시면은 5분,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